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고요. 오늘은 MMI 면접 중 생기부 관련 면접에서 질문 유형과 그것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목차는 핵심 키포인트, 그리고 공통 질문, 개별 질문으로 구성을 해볼 예정입니다. 우선 핵심 키포인트는 총 4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생기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생기부 관련 질문은 개개인의 생기부에 맞춰진 질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본인의 생기부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가치관을 올바르게 세우고 가는 것입니다. 면접관은 면접을 통해서 학생의 가치관을 평가하고, 그리고 학생이 올바른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가치관을 확립해서 면접을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키워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면접관은 하루에도 수많은 학생들을 면접을 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학생들 사이에서 기억에 남기 위해서는 키워드를 통해 자기 자신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답변을 구성을 할 때 기억에 남는 키워드 몇 가지를 중심으로 답변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과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면접관도 당연히 그것이 과장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학생이 솔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학생 본인의 경험과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고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공통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요. 공통질문에는 총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기 PR이라는 유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필하는 유형의 문제인데요. 첫 번째로 간단하게 자기소개하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해보라는 그런 질문이 면접 처음에 면접관이 가볍게 분위기를 좀 환기시키기 위해서 묻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버버버 하면서 대답을 하지 못하게 되면 처음부터 학생의 이미지가 좋지 않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답변을 구상해서 30초 정도 분량으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암기를 해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했듯이 이때 자기소개는 본인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인의 장단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장점은 평소에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다양한 장점들,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배려심이 깊다든지 아니면 꼼꼼한 성격이다 이런 식으로 장점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면 되고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때 단점이 너무 극단적이고 극복이 되지 않는 단점을 말하는 것은 이것이 안 좋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단점을 말할 때는 좀 극복이 된 단점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단점이지만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단점으로 인해서 이러한 장점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구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왜 대학이 본인을 뽑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나만의 특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달리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경험에 빗대어 설명해 주는 것도 좋고,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너무 거창한 것은 지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중요한 점은 너무 고민하는 시간을 길게 가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물어볼 때 앞에 있던 다른 질문들에 의해서 멘탈이 흔들린 상태이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준비를 안 해가서 답변을 아예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든 답변을 하고 가는 것이 면접관에게 좋게 보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지 말고 앞서서 자기 PR 유형에 나왔던 질문들 중에 면접관이 질문하지 않은 질문이지만 대비를 해간 답변들을 조금 활용해서 좀 유연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또 대학에 들어갔을 때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할 것인지 포부를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 유형은 지원 동기에 대한 유형인데요. 첫 번째 질문으로는 우리 과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라는 내용이 있고, 또 다른 유형으로는 그 과 중에서도 특히 이 대학에 지원한 이유가 뭐냐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3년 동안 생각을 했던 그런 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를 진솔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은데, 이때 너무 추상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서 의사가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면접관 입장에서는 좋은 점수를 주기가 힘들 것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본인의 봉사 경험을 실제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고등학교 활동을 하면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굳이 그 대학에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는 미리 그 대학의 인재상이나 그 대학만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에 대해 파악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경험에 대해 질문한 유형이 있습니다. 때 경험은 뭐 역경을 극복한 경험, 실패한 경험, 자기 개발을 한 경험, 혹은 뭐 갈등을 해결한 경험 등 다양한 경험을 물을 수 있는데 면접관이 이 경험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듣고 싶어 하는 점은 이걸 통해서 지원자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성장했는지를 알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 과장되고 지어낸 듯한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실제로 있었던 경험을 말하되 그것이 내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그런 점들, 나의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유형으로는 리더십과 팔로워십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은 리더나 그리고 좋은 팔로워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리더로서의 경험, 팔로워로서의 경험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항상 이야기하듯이 본인의 경험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리더에 대한 경험은 많이들 생각을 해서 가는데, 팔로워에 대한 경험은 아예 생각을 하지 않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병원이라는 세계 내에서는 리더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팔로워가 훨씬 더 많이 존재하고 팔로워가 잘 역할을 해주어야 리더도 그것에 대해서 상응해서 역할을 잘 할 수 있고 이제 체계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면접관들은 그 팔로워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질문도 상당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리더를 도왔는지, 그리고 팔로워들 내에서 갈등을 해결한 경험이라든지, 중재를 한 경험 등에 대해서도 한번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봉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있는지, 그리고 봉사활동을 앞으로도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때 뭐 봉사활동의 종류나 봉사활동 횟수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계기로 봉사를 했고, 그 봉사를 통해 얻은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후의 태도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봉사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비슷한 봉사를 했기 때문에 그냥 뭐 병원에서 봉사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도 이제 장점이 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봉사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고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나는 변화했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봉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점은 봉사가 일방적인 도움이나 희생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봉사를 통해서 본인도 배울 점이 많고 또 봉사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 사회에 환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회가 나에게 준 도움을 다시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쌍방향적인 활동이라는 걸 기억하고 뭔가 좀 내가 희생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답변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봉사활동 계획도 너무 추상적이고 거창한 것보다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미래 계획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대학에 와서 무엇을 하고 싶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묻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생기부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생기부에서는
특정 주제에 대해 공부하고 싶다고 했는데 막상 졸업 후에 어떤 일을 하고 싶나요? 라고 했는데 아예 정반대의 주제를 말하면 학생이 뭐 생기부를 지어낸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생기부와 결은 유지하고 다만 이것이 또 너무 거창할 필요는 없고 그냥 진짜 본인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개별 질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어, 원래부터 자소서가 없어져서 이런 개별적인 그런 본인의 활동들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서 면접을 더 어렵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자소서는 없어졌지만 면접관들이 느끼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에는 자소서 질문들이기 때문에 자소서에 있는 질문이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소서를 작성한다고 생각하고 본인의 생기부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먼저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별 질문은 약간 메인 활동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메인 활동이라 하면 이제 두 자소서에서 첫 번째 질문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고교 재학 기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무엇인지, 또는 그 고교 재학 기간 중에 본인의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이 생기부를 이제 3년 동안 쓰면서 제일 중심으로 삼았던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 활동은 아무래도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갈수록 점점 심화될 수 있는 그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이때 답변을 구성할 때 그냥 단순하게 활동 나열을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본인이 이 활동을 한 계기와 그 활동의 내용, 그리고 그걸 통해 느낀 점과 그 이후에 후속적인 활동을 무엇을 했는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성을 해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금 서브 활동, 인성과 융합과 관련된 활동들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 가는 것이 좋은데 질문으로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자소서에서 두 번째 질문이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학업과 연결 지어도 되기는 하지만 굳이 사실 학업과 연결 짓지 않아도 되게 되는 질문입니다. 오히려 뭐 예체능이나 그런 다른 인성적인 측면과 연결 지어서 본인이 공부 말고도 다방면으로 재능이 있다는 것을 어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고등학교 3년 동안 한 다양한 프로젝트나 조별 활동, 동아리 활동 등에서 예시를 찾아도 좋고요. 이것도 다만 중요한 점은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제 문제를 인식한 계기, 그다음에 해결 과정, 이후의 변화, 그리고 그걸 통해 내가 느끼고 변화한 점. 이렇게 답변을 구성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이때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변화한 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봉사랑 연결시켜서 듣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얻고자 이런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이 인상적이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구성해도 좋고, 그냥 다양하게 인식을 열어두고 생기부의 다양한 내용들과 연결 지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 되게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독서인데요.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을 한 권 정도는 정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너무 어려운 내용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교수님들께 잘 알려진 책을 하면 뭔가 집중적으로 꼬리 질문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책을 선정할 경우에는 확실히 책의 내용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가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이때도 아까 계속 말했듯이 답변을 구성할 때 계기, 내용, 변화, 느낀 점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구성을 해서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이때 책의 내용은 굳이 학업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본인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본인의 변화가 가장 잘 드러난 책이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세부 특기 사항에 대한 내용인데 세특에 정말 다양한 세특이 있는데 모든 세특에서 질문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식 나열적인 세특에서는 사실 큰 질문이 안 들어오고 본인이 주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한 세특에서 질문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예시를 꼽아보자면 실험에 대해서도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교수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이 실험을 이 학생이 체계적으로 다 실험의 원칙들을 다 지켜가면서 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험의 가설 설정과 변인 통제를 잘했는지, 그리고 실험하고 나서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런 뒷정리는 잘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철저하게 세워가는 것이 좋고, 그리고 혹시 본인이 동물 실험을 했다 하면 정말 거의 100% 지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 실험의 3R 원칙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의학 관련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한 세특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꼼꼼하게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것에서 좀 내용이 최신에는 어떤 동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점들도 한번 찾아보면 더 메리트가 있겠죠. 세 번째로는 프로젝트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체계적 구성을 하는 것은 좋고, 그거 말고도 또 힘들었던 점에 대해서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 친구들과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아니면 활동 중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 정도는 생각을 해서 가고, 또 그걸 통해서 내가 뭘 획득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구성을 해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본인이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유형의 세특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논설문을 작성했을 수도 있고 어떤 논증적인 발표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명확한 가치관을 확립해서 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입장 말고 반대 입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극단적으로 막 한쪽 입장만 주장하기보다는 입장은 명확하게 하되 반대편의 입장도 이해를 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그 학생이 이게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좋은 답변을 구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논문에 대해서 작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학생이 어려운 내용의 논문을 찾아 읽는다는 것이 면접관에게서는 이게 진실된 활동이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논문의 제목과 논문 내용을 꼼꼼히 복습해서 가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이 MMI 생기부 관련 질문들에 대한 유형과 대처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고요. 어, 생기부를 열심히 파악해서 잘 질문들에 대한 답변 구상해서 좋은 면접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